여러분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싱싱한 포브레인 왓수다. What? 수다로 풀어보는 신나는 호모 헌드레드. 성, 몸, 망, 영성. 포브레인의 종합 솔루션. 네, 포브레인 왓수다 오늘도 반갑게 모였습니다. 네, 포브레인 왓수다 누구누구 오셨는지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예, 에너지 오라는 전도사 이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박하고 해박하고 쌈박하고 삼박자를 갖춘 복내 담당 신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사회자이면서 온몸으로 느끼는 카운슬러 신뢰 담당 백마담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저는 사람 사이, 사랑 사이 두뇌 담당 싸입니다. 성의식 수준을 우리가 이제 함께 좀 진단을 해봤는데, 우리는 나름 이제 이 포브레인 왓수다도 하고 있으면서 나름 높은 의식을 지향하고는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딸한테 이제 5단계, 6단계 이제 의식으로 자연스럽게 또 뭐 저 잘 건강하게 즐기는 이런 방법은 어떻게 좀 그렇죠. 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네. 이제 교육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네. 모르니까 네. 그 방임하고 인정해 주는 것까지는 사실 뭐 의식만 바꾸면 쉽죠. 그렇죠. 네. 그런데 건강하게 하도록 잘 유도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상당히 좋은 이제 부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네. 그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그걸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제 몇 가지 이제 살펴보면은, 네. 예,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섹스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알게 된다. 요 말보다 더 큰 사기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인류 최대의 실수다, 예, 사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능적으로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수능 문제가 지금 뭐 알면 알수록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개판입니다. 개판. 예, 너무 문제가 많아요. 예. 그게 전부 이제 본능적으로 그냥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성인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데 네. 최소한 자기들이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예, 자식들은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잘 지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저희 시대에는 자유행위 자체가 잘못된 걸로 보기도 했지 그쵸.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행위를 어떻게 잘 뭐 건강하게 가르치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죠. 자유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20년 전쯤에는 전화 상담을 했었는데 거의 다 그런 자유행위를 한 거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크죠. 죄책감에 대한 전화 상담이 많았어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하니까 전화 네. 상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게 먼저 네. 성적 쾌감에 대한 제어식이나 수치심을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게 가장 이제 기본이죠. 네, 기본이다. 그죠. 예. 자유행위는 또 굉장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성욕은 식욕처럼 아주 그 자연스러운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듯이 네. 성적인 쾌감을 추구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는 거를 먼저 이제 주지시킬 필요가 있죠. 네. 예. 그런 의식하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몸을 탐구하는 법을 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떻게 탐구하면 좋을까요? 대부분 남자애들이 그렇지만은 자극적인 거를 이렇게 보는 걸 많이 추구하거든요. 네. 야동. 네. 예. 저 보통은 이제 청소년기 야동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을 접하고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았죠. 남자들 그렇죠. 같은 경우.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왜곡된 성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네. 머리에 그 중추신경이 가민해지기 때문에 네. 나중에 조르가 오기 쉽죠. 성인이 돼서.
그런 식의 자유행위 시작하면은 나중에 성문제가 많이 옵니다. 네.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자극적인 거를 보면서 즐긴다든가 혹은 자유행위 하는 거를 좀 자제하고 네. 자기 몸을 사랑하고 탐구하는 거를 좀 가르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나요? 예를 부모가 예를 들면은 들어서 이제 직접 가르친다고 치면 자기 몸을 자주 이렇게 거울에 비춰보고, 예, 자기 몸을 좀 사랑해주고, 예, 존중하게 대하는 그런 의식을 좀 갖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 외에 이제 모델분들 보면요, 연예인이나 그 거울 이제 목욕 샤워하고 나서 거울을 보면서 나 참 너무 아름다워, 나 예뻐, 여전히 날씬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건가요? 아니면 조금 다른 건가요? 일종의 그런 거죠. 왜냐하면 자기 몸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자기 몸을 사랑하는 행위고, 네. 자기 몸을 사랑해주면은 자기 몸이 이뻐지고 진짜 좋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이게 한 몇 살 때 정도부터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는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빠르면 빠를수록. 특히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성기관에 대해서 너무 혐오감을 갖지 않게 또 수치심을 갖지 않게 교육하는 게 중요하죠. 생명을 창조하는 기관으로 상당히 귀중하고 소중한 기관이다. 네. 그리고 이제 너에게 상당히 그 즐거움을 주는 그런 부위다. 소중하게 잘 관리해라. 이런 그 교육을 좀 하는 게 필요하죠. 네. 요게 이제 일명 제가 자기 몸 시청 자유라고 제가 용어를 붙였습니다. 네. 용어도 많이 만드세요. 가만 보면. 왜냐하면 새로운 성의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새로운 용어를 제가 많이 만들어내서 자기 몸 시청 자위. 야동 시청 자위 대신에 자기 몸을 탐구하고 탐색하면서 하는 자위. 네. 조금만 좀 더 멋진 말이면 좋겠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네. 아무튼 일단은 자기 몸 시청 자위. 그렇죠. 관점이 되게 좋은 관점이고요. 이 지금 우리나라에 되게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자칫 이게 잘못하면 나르시즘으로 빠지기가 쉽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 이 부분만 너무 이 포커스가 가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정신이라는 부분이 이쪽에 함락이 돼버리면 아이들이 정신 활동이 건강에 자리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어떤 밑작업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방향성은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이제 또 필요한 거죠. 아, 그래요? 자위를 이제 만족스럽게 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예. 제가 이 이론도 사실은 최초로 지금 발표하는데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아니 들어보세요. 성적 쾌감에 대해서 어떤 제의식이 생기는 원인을 많이 탐구했어요, 학자들이. 네. 그런데 아까 전에 사회 어떤 그 교육에 의해서 그게 많이 형성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 성적 쾌감 자체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진시키는 식으로 하면은 또 내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그 불안의식이라든가 제의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성을 통해서 소진하면서 하니까 야 이게 몸이 안 좋은 거야 하는 본능적인 의식이 생기는 거지. 그런 의식이 어떤 불안의식이나 약간의 어떤 그 제의식으로 나오는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좀 탈진하기도 하잖아요. 너무 에너지가 빠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교육에 의해서 그런 제의식이 많이 생기지만 생리적으로도 이제 몸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잘못된 자행위를 하면은 그게 이제 내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이게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있다. 에너지가 그렇죠. 고갈이 되니까 몸이 이제 지치는 거죠. 그게 죄책감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만족스러운 자위행위법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만약 자위행위를 짧은 쾌감, 소진하면서 얻는 짧은 쾌감을 위한 자위가 아니고 어떤
그걸 통해서 어떤 깊은 에너지 충격을 느끼는 식으로 자위를 하면은 그런 의식이 전혀 안 생깁니다. 근데 진짜 몇 살쯤에 가르쳐야 될까요? 정말 궁금한데 딸 기르는 부모로서 자위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몇 살 정도에 필요할까요? 요즘에 뭐 중학교 이상이면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유아기나 아동기에도 하긴 하거든요. 예. 자유행위를. 본능적 자유행위죠. 자유행위를 하는데, 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가르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전문적으로 교육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전문적으로는 청소년기부터 그렇죠. 가르치는 게 맞다. 그럴 때는 뭐 약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뭐 유도할 수 있으면은 유도하는 식으로 하고 전문적인 교육은 뭐 중학교 이상 되면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됩니다. 예. 자, 그리고 그러니까 자유행위가 단순한 어떤 민감한 부분을 자극해서 짧은 쾌감을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그 짧은 정말 그 네. 순간에 빨리 급하게 그렇죠. 만족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천천히 너의 몸을 탐구하고 그렇죠. 소중하게 만져주고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자기 몸을 이렇게 탐구하듯이 천천히 느끼면서 부드럽게 자극하는 식으로 그 에너지를 좀 느껴봐라. 이런 식으로 교육하면은 네. 어릴 때부터 교육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나이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성도 개방이 돼야 되고 이런 자유행위도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는 이제 저는 공감을 하는데 대신 이제 내 딸아이다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터득했거나 알아서 했다면 모르지만 일부러는 내가 가르쳐주고 싶진 않다. 대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워낙 입시가 치열하니까 이제 그때 큰 고비를 넘긴 다음에는 관계없지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그게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왕이면 뭐 15살 넘거나 하여튼 대학을 들어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저는 그런 바람이에요. 네. 그렇죠. 네, 바람. 네. 그런 거는 이제 자기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이제 할 필요가 있죠. 예. 그런데 일찍부터 이제 자기 몸을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자유행위도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여성이 보니까 성인기에 들어서도 상당히 성적으로 만족스러운 성장을 하고 특히 20대 초반에 들어서 대부분 그 20대의 성경험은 그렇게 깊은 성경험을 못한다고 얘기하거든요. 특히 초반에 그 성경험들은 상당히 뭐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뭐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대부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유행위를 잘 해온 여성들은 첫 성경험부터 초반의 성경험부터 아주 그 만족감. 만족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교육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로요, 자유행위에 치우쳐서 본격 진짜 성행위는 피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제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자유행위를 하는 어려서부터 해온 여성인데 너무 몇십 년 동안 자유행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굉장히 익숙해졌고 성기가 변형되는 정도까지 그랬는데 실질적인 부부관계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자위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위 인스턴트 자위. 야동이나 이런 거 보고 이제 쉽게 풀거든요. 네. 쉽게 이제 자기가 욕구 해소할 수 있는데 여성하고 하면은 이제 여성의 욕구나 그런 것들 맞춰줘야 되고 뭐 애무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스턴트 소음 욕구 해소에 많이 요즘 젊은이들이 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죠. 근데 이렇게 그 말초 쾌감이 아니고 네. 에너지를 충전하는 식의 이런 느낌에 익숙해지면은 상대와의 교류도 깊게 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 그러니까 거죠. 미리 이제 혼자 연습해서 실전에서 더 강해진다. 그렇죠. 그죠? 잘 배우면. 혼자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 상대하고도 더 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일리가 있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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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백마담 그 지적한 게 사실은 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요? 인스턴트 그런 자위에 길들여져 가지고 실제 섹스에는 소원하고 네. 무관심한 그런 경우가 네. 상당히 많아요.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위법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런 면에서. 그죠? 그렇죠. 파트너와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네. 좋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게 자위법을 잘 가르친다. 누가 누구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이도사님 질문 우리가 해봤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딸이 자위를 행위를 우리가 대면을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는지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성 문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가 성 관계가 정말 편하고 네. 그 부분이 이 서로 간에 터부도 없고 네. 그럴수록 부부 간의 애정 전선이 굳건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이 성 문제도 좀 적절한 시기에 오픈이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 먼저 기반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부모가 만약에 이 성 문제가 왜곡이 되고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은 네.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혼자 섹스로 들어가든지 혼자 그냥 자유로 가든지 네.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그 여파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가이딩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이런 목격을 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은 소스라치게 놀래요. 이걸 어떻게 대면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빠지거나 네. 아니면 아이를 어떻게 가이딩을 해야 될까 어떻게 고치거나 네. 뭐 어떻게 이거를 내가 세련되게 할까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기회를 오히려 이 가족이 한번 의식이 도약할 기회라고 받아들여서 부부간에 먼저 그 성 문제를 오픈을 해서 한번 대화를 해보시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부부끼리 먼저. 예. 우리는 이제 자유행위를 뭐 어떻게 그렇죠. 해봤고, 너는 첫 자유행위 때 어땠냐, 당신은. 나는 내 첫 자리가 이랬다. 그런 걸 나눔으로 인해서 이 딸의 상태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감정이입을 통해서 공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내 시선으로 그 아이를 놔보려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게 먼저 됐을 때 뭔가 교통을 이뤄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감을 하는 게요. 부모의 태도가 네. 발견했을 때 부모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네. 데에서 공감을 하는 게요. 네. 저희 내담자들의 이제 많이 보고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어떤 뭐 자위행위나 혹은 첫 뭐랄까 이제 유치원 때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벗고 만져보거나 이런 네.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꽤 있어요.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그 유아기에는요.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의 세계가 그렇죠. 아니라 정말 신체적인 호기심이거든요. 그렇죠. 네. 너의 성기는 이렇게 생겼고 나는 이렇게 생겼고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어른들이 그죠. 어른들의 눈으로 너무 놀라거나 네. 어머 큰일 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요 엄청난 소용돌이가 벌어져요. 그쵸. 이걸 발견하면 그 여자의 부모와 그 모든 여자애들의 부모가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한 남자아이가 이제 쫓겨난 일도 있었고요. 이런 일이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제 커서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거 부모님하고 얘기해 보면 어떠냐 이렇게 이제 남친과의 성 문제나 그러면 절대 얘기하기 싫다는 그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의 눈빛이 싫을 것 그렇죠. 같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장 상처받는 게 뭐냐면 부모님의 눈빛이에요. 예. 그 자유행위를 처음 목격했을 때나 네. 혹은 본인의 성경험을 얘기했을 때나 이럴 때 부모님이 그 뭐랄까 수치스럽게 도덕적 만드는 판단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라보기 이 때문에. 수치스럽게 만드는 눈빛을 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건 뭐냐면 의식 자체가 그 의식에 머물러 있기 맞아요. 때문에 어머 우리 딸 이렇게 더러워졌어. 근데 이런 눈으로 큰일 났네. 보면 이런. 그게 이제 비록 7살에 그 네. 경험을 했을지언정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 숨겨요. 그래서 숨기는 상태는 더 건강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숨기는 상태에서 성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 왜곡되는 경우가 그렇죠.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네. 죄의식도 많이 생기죠. 네, 그렇죠. 죄의식도 많고요. 수치심도 있고요. 이러면서 이제 이런 문제로 상담받는 그렇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태도는 너무 중요하다는 게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아무튼 성 자체를 아주 자연스럽게 대하는 그 의식 변화가 네. 가장 일단은 필요할 부모가 그렇죠. 네. 부모의 그런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성의식의 변화로부터 진짜 인간혁명, 네. 사회혁명이 저는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여자아이의 그런 자유행위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이제 공감하고요. 네. 단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자아이가 너무 나이가 어린 나이, 네. 예를 들어서 뭐 10살 또는 8세 이하가 자유행위 한다. 그러면 의학적으로는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성조숙증이라는 또 질병 또 분류가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얘가 뭐 너무 비만하거나 또는 뭐 운동 부족한 경우 또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데 그런 성조숙증인 경우는 이게 이제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된 경우. 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사실은 아무렇게나 먹여가지고 그 어떤 영양이 불균형이 됐을 때 특히 이제 식습관이 잘못됐거나 네. 또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지방질이라든가 육류 위주의 식사를 했을 때 그 8세 이하는 그 성조숙증이 나타날 그런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부모들이 혹시 이거는 좀 이제 정상이 아니니까 오히려 좀 가이드를 잘 해줘서 생활 습관도 바꿔주고 식습관도 바꿔주고 그래서 건강을 좀 챙겨주는 것이 오히려 건전한 성문화를 얘가 갖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성조숙증과 자유행위의 인과관계는 사실 밝혀진 바는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렇죠. 성조숙증이 사실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슈예요. 네. 저도 딸 그쵸. 검사를 해봤거든요. 성조숙증 그 아. 검사를 뼈 나이 이제 그 뼈 사진을 찍어서 뼈 네. 나이를 이제 확인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요. 그게 이제 왜 다 엄마들이 그 걱정을 하냐면 이제 점점 그 첫 생리 예. 초경의 기간이 이제 짧아지- 내려오고 예, 있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로 내려오냐면 초등학교 2, 3학년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학년 때 수영 수업이 있어요. 생존 수영. 근데 수영 수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리를 하면 너무 불편해지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일찌감치 이제 가슴이 발달하거나 생리를 하면 키가 안 커요. 이런 문제 때문에 엄마들이 사실은 많이 걱정하고요. 네. 그래서 호르몬 요법 뭐 주사 맞고 이렇게 하는 아이 실제로 있어요. 우리 딸 아이 친구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막더라고요. 그 성 호르몬이 이제 발달하는 걸 억제해서. 그 문제는 네. 또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거는 이제 다뤄야 되겠네요. 별도의 이제 아마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연관해서 이제 저는 이제 자유행위 연관해서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6살 아이였어요. 6살 여자인데 이제 맞벌이 부모고요. 맞벌이 부모고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았고 할머니가 양육을 하긴 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심심한 시간이 많았는데 우연히 자유행위를 하다가 이게 재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이제 이게 발견이 됐냐면 유치원에서도 뭔가 아이가 이제 엎드려서 꼬물꼬물 대다가 발견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담에 의뢰된 경우였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자유행위는 다 이제 건강하다 이렇게 대체로 보지만 이런 경우는 주의해야 될 경우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다른 놀이나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혼자 즉각적으로 빨리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를 자유행위로 푸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주의해야 될 경우 같아요. 가장 강한 쾌감에 중독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얘가 나가서 놀지 않고요. 예, 예. 늘 방에서 이제 꼬물고 시간만 나면 맞아요. 엎드려서 자유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제 건강하게 놀 수 있도록 네. 유도하고 그다음에 부모의 관계를 다시 이제 애착을 네. 다시 살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점차 횟수가 줄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더 재밌는 게 생기면 그렇죠. 덜하게 그렇죠. 된다라는 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자유행위는 무조건 부모가 이제 좋게 봐야 된다 이런 에서 조금 예외적인 경우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죠. 네. 엄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네. 예. 네. 모든 경우에서 엄마 역할이 참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정말 엄마들이 많이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 주변의 어머니들은 많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피드백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예. 자, 이 내용과 연관해서 또 이도사님께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내 딸이 자유행위를? 네. 아니 저는 뭐 중요한 얘기는 다 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또 우리 신 박사님이나 사인님께서는요? 저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제가 여자로서 명상을 하면서 제가 제일 부딪히는 이슈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급속도로 이 경제적 발전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정신적과 문화적 발전은 그 시간이 많이 느려요. 경제적 발전하고 좀 같이 못 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모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이 유교적 관념에 많이 갇혀 있어요. 네. 다시 말하면 가부장제 중심, 남자 중심적 사고방식을 아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성은 오픈되어 있는데 이 의식은 아직 못 따라오는 상태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성적 왜곡의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 삼촌이 뭐 조카를 그 다음에 오빠가 하기도 하고 뭐 아빠가 하기도 친아빠뿐만이 아니라 양아빠도 이런 근친상간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다 그 왜곡된 그 가부장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네, 문제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만약에 혹시 따님이 이 자유행위를 내가 목격을 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이가 이제 성장하는 시기구나. 아이가 이제 스스로 이 성이라는 거를 이제 느끼기 시작할 때구나. 이렇게 어른으로 된다라는 거를 이 환영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하고 먼저 부딪히기 전에 부부끼리 먼저 성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싶어요. 그래서 그 남성적 가부장적 틀에 내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 관념을 한번 내려놓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젊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면 아동기, 유아기에서 몸에 관심을 가지고 만져보고 서로 뭐 이렇게 보고 이런 것은 어른이 보는 그런 관점과 달리 몸에 대한 호기심이니까요. 이때 하지마, 큰일 나, 병원 가야 돼, 혼나, 부끄러워. 이런 반응이 몸에 대한 즐거움에 죄책감을 끼얹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몸 갖고 놀아볼까? 하고 샤워하면서 거품도 일으켜보고, 만져보고, 탐구해보고, 이렇게 어릴 때 몸 가지고 많이 놀아주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자연스럽게 몸과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내 딸이 자유행위를 이라는 제목으로 네 분 저까지 포함 프로그램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어떤 육아 고민도 좋아요. 그래서 육아 고민 올려도 돼요. 뭐 이제 제 주변의 내담자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육아나 건강, 행복 뭐 어떤 부분이든지
댓글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 시간당 비싼 전문가들이 공짜로 종합 솔루션을 시원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사연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이메일 힐링타워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healingtao@naver.com입니다. 그리고요, 꼭 부탁드리는 건요, 조용히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제 주변에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하트도 찍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등으로 응원해주시면 저희도 좋아요. 네,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